안녕하세요, 꽁불입니다. 일단 날씨가 추워져서 스튜나 커리 같은 거를 가끔씩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닭 육수를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닭 육수를 오늘은 뽑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동생이 자세히 편집을 해줄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좀 자세하게 잘 보시고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 처음에 준비하실 거는 닭과 향신채들. 향신채라고 하는 거는 당근, 양파 하나, 파 흰 부분이에요. 샐러리와 그 다음에 생강, 마늘과 각종 향신료들. 냄비는 이거는 육수를 우리는 큰 냄비는 육수를 우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닭을 한번 살짝 포칭할 거예요. 닭고기를 이건 지금 한번 포칭해 놓은 건데요. 닭고기를 냄비에 넣고 찬물을 부어서 뚜껑을 덮고 한번 팔팔 끓이세요. 한번 끓기 시작하면 바로 건져서 찬물에 목욕을 시키세요. 옆에 이렇게 막 때 있잖아요. 거품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조금 빼시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닭을 보시면 뭐 이런 기름 제거 같은 거 하셔도 좋아요. 닭기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 여기 똥꼬에 보면 닭 똥꼬에 보면 이게 기름이 좀 있어요. 그런 기름만 조금 잘라내시면 돼요. 이런 기름은 위에 막 기름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그건 나름대로 치킨 라이스 같은 걸 할 때 되게 좋은데요. 일단 얘는 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시고요. 목에도 있는데요. 목도 좀 지저분해 보이시면 좀 잘라주세요. 버리시고요. 여기 보면 닭똥꼬 있죠? 보이죠? 여기에 성장샘이 있어요. 이거는 닭을 삶아낸 후에 잠깐 한번 삶아낸 후에 하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삶기 전에 생닭일 때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똥꼬 위에 성장샘이 있어요. 노리끼리한 성장샘을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잘라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좀 쓴맛이 익히고 나면 쓴맛이 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뛰어난 미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느끼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반드시 오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냄비에다가 이렇게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야채. 향신채들을 넣을 건데요. 향신채라는 거는 이제 그 향이 조금 본래의 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향신채라고 하는데 이 향신채 중에 당근은 껍질을 깠어요. 당근 한 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 이렇게 으스러지지 않게 좀 적당히 크게 해주시고요. 파도 이렇게 잘라서 넣어 주시는데요. 중요한 거 파는 절대 초록 부분은 쓰시면 안 돼요. 흰 부분만 쓰셔야 돼요. 흰 부분이요. 파 초록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파가 한 대가 있으면 흰 부분만 쓰셔야 돼요. 초록 부분을 넣게 되면 요 부분에 진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데 그런 진이 나와서 육수를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팁이에요. 반드시 흰 부분만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 이파리 넣으시면 안 돼요. 같아요. 이파리를 넣어서 하게 되면 육수가 빨리 상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상추는 위에 이렇게 굵게 해주시면 되고요. 껍질을 깐 양파. 껍질을 까셔도 되고 안 까셔도 깨끗하게 씻으셔도 상관없어요. 반으로 살짝 통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반으로 가르신 다음에 여기에 클로브 홀, 정향이라는 게 있어요. 정향이라고 이거 모처럼 생긴 향신료가 있는데요. 그 향신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꽂아주는 이유는요. 이게 있으면 도망다니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익히고 나서 입에 혹시 육수를 넣는 음식에 들어가서 씹히거나 하면 화장품 맛처럼 그런 게 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당근은 딱딱해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파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생강 한 개, 한 4-5조각을 그냥 두툼한 슬라이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통마늘 3개 넣으시고요. 이제는 제가 부케가른이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흰 부분에 대파를 쓰고요. 나머지 초록 부분이 남죠. 초록 부분은 고기 삶을 때 쓰시면 돼요. 요즘 같은 김장철에는 수육 같은 거 삶으실 때 파 초록 부분을 많이 넣고 삶으면 되게 부드럽고 누린내도 많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굉장히 맛있고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한번 꼭 초록 부분 많이 남으면 그거 많이 깔고 생강이랑 마늘만 그리고 물이랑 저는 이제 간장 정도만 넣고 하는데요. 국간장 한 2-3테이블 넣고 삶아냈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초록 부분은 한 12cm 정도 잘라서 중간에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저는 이제 양식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닭육수가 양식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잠시만요. 이탈리안 파슬리라고 이탈리안 파슬리를 쓰고 남으면 이파리만 우리가 따서 채 썰어서 쓰거나 아니면 다져서 쓰거든요. 근데 얘가 쓰고 나면 이렇게 따고 나면 이파리만 남죠. 이파리 줄기만 남죠. 그 다음에 타임도 마찬가지고 요리하고 나면 이렇게 이파리만 이렇게 따고 나면 줄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이렇게 훑고 나면요. 그럼 이 줄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간 그 사이즈를 이렇게 말릴 정도로 사이즈를 만들어서요. 타임은 이파리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른 월계수잎 한 장을 넣고요. 그 다음에 타임 줄기와 파슬리 줄기를 이렇게 넣고요. 살짝 말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리실로 제가 예쁘게 하는 거랑 조금 거리가 머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리실로 묶어 주시고요. 이렇게 한데 묶는 이유는요.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건 나중에 걸러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부케가르니는 기본적으로 재료가 대파의 초록 부분과 그 다음에 이탈리안 파슬리 줄기, 그 다음에 타임 줄기와 월계수잎이 들어간 것을 부케가르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다른 허브가 들어가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니까 그거는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없으면 월계수잎 정도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통후추 2분의 1 테이블 스푼이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런 거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보면 작은 티, 스몰 티는 이거고요. 큰 대문자 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문자 티요. 1 테이블 스푼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반 테이블 스푼에 2분의 1 테이블 스푼에 통후추를 넣을 거예요. 요 정도면은 오늘 지금 닭이 1.1kg예요. 11호라는 뜻이 11호는 닭이 1.1kg짜리라는 거예요. 8호라는 거는 닭이 800g짜리 닭이라는 건데 800g짜리도 상관없고 다 괜찮아요. 여기다 일단 물을 넣고 이게 3리터의 물, 그 다음에 1.5리터의 물. 아마 여기까지 다 채우셔도 상관없는데요. 이 리벳 보이시죠? 그 리벳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나사 같은 거. 이 리벳 위까지 바로 채우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팔팔 끓일 거예요. 팔팔 끓기 시작하면 30분 정도는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그대로 팔팔 끓이세요. 그런 다음에 약불로 줄이시고 약불로 뽀글뽀글 중간이 그냥 뽀글 정도 거리는 정도로만 불을 유지하시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뭉근하게 줄이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요. 닭 육수를 끓이는데 중요한 건 부케가른이나 닭 사이즈가 아니에요.
물은 당연히 뭐 물 양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 한 이 정도 더 높은 걸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4리터라고 했는데 물은 한 6리터 정도 넣어요. 지금 4.5리터에 물이 들어갔는데요. 6리터 정도 되는데 닭 육수는 한 4리터 정도가 나올 거예요. 더 많이 넣으셔도 된다는 소린데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닭 육수를 끓이거나 수프를 끓일 때는 항상 찬물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시간이 조금 더 뜨거운 물 보면 더 빨리 잘 우러나실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닭을 아까 한번 푸칭, 그러니까 뜨겁게 한번 팔팔 끓여서 한 건 불순물이나 그 쓸데없는 기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닭을 그냥 찬물에다 이렇게 씻어서 하는 것보단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알려드린 거고요. 반드시 육수를 끓일 땐 찬물로 시작을 하세요. 찬물로 시작하시고 물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딴짓하다가 보니 물이 많이 증발했어요. 육수가. 그러면 육수를 보충하실 때는 반드시 커피포트나 이런 다른 냄비에다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그 물로 보충해 주셔야 육수가 계속 우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찬물을 만약에 팔팔 끓고 육수를 내는 동안에 뜨거운 물 대신에 찬물을 넣게 되면 더 이상 우러나지 않아요. 육수가. 그래서 반드시 뜨거운 물 해주시는 게 팁이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스탠딩 지퍼백에다가 육수만 깔끔하게 걸러서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쓰시기 되게 편하세요. 그리고 육수를 만약에 1리터의 육수가 나오면 1리터의 육수를 다 저장하시면 냉동고가 꽉 차겠죠. 그러면 1리터의 육수를 그냥 깨끗하게 걸은 1리터의 육수를 절반으로 500ml로 줄이면 다음에 쓰실 때 500ml에 찬물을 붓던 뜨거운 물을 붓던 뜨거운 물 붓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끓여갖고 1리터의 육수로 다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관하는 팁까지 알려드렸고요. 저한테 오늘 제가 닭육수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오늘 이제 마카롱 여사님이라고 그 여사님이 오늘 이제 비프 커리를 올려주셨는데요. 비프 커리를 올려주시면서 닭육수 스톡으로 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레시피만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의 레시피든 오리지널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런데 닭 육수를 올려서 되게 번거로우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놓으면 요 육수면 4리터, 5리터의 육수면 그래도 4번 정도는 해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그렇게 만들어 보시고 양파 스프든 뭐든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요리에는 이 육수가 쓰이니 반드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닭육수 뽑는 것을 배워봤어요. 뭐 다른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두시면요.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답글 멘트를 드릴게요. 그리고 벌써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이건 자랑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자랑하는 거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고 더 많이 관심과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도 더 열심히 이제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신이 나서 아마 더 많이 자주 찾아뵐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일단 닭육수 배운 걸로 따뜻한 요리 많이 해 드시고요. 이 닭육수를 이용해서 드실 수 있는 요리들 빨리빨리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많이 소문내 주세요. 감사합니다.